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나도 몰랐던 진짜 나와 마주하는 자존감 회복 클래스. 자신이 원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 매뉴얼이 지도가 되어 몸과 마음에 뚜렷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맛을 몰라 그저 손님이 가장 많이 가는 음식점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 나만의 맛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비밀들이 있다. 왜 일찍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은 하지 못했을까? 누구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각오하며 열심히 달리는 오늘날이다. 하지만 달리고 달려도 부족하고 성취하고도 만족감보다는 허탈감과 공허감이 앞서는 삶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계속 따라가기 바빠 멈출 수밖에 없는 삶에서 잠시 돌아보면 그곳에는 내가 없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들춰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남들처럼 살아간다. 덮어두고 살기에 내가 나를 모르고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 어색하고 제일 힘든 일이 되었다. 자신이 소외된 삶은 걱정과 불안이 많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때다. 그런 의심을 통해 한 번뿐인 삶에 대한 만족과 의미를 따져볼 수 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은 어둡게 자리한 자신을 잃고 주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수면의 흔들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 고요하게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에 일렁이는 수면을 보고 함께 흔들리고 있으면 평생 한 번도 수면 아래의 자기 모습을 볼 수 없다. 본래 내 모습,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수면 아래에 있는 진짜 나의 소망을 지지하고 살아가면서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설득이 필요하다. 스스로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자기 행동의 주인이 된다. 주인은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고 쉽게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변에서 쏟아내는 두려움과 충동의 흔들림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내 것이 있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을 때 이런 흔들림은 증폭되지 않는다. 나를 알고 나로부터 비롯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며 자신의 것을 바라보고 갈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산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은 삶에서 자신의 것을 채울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이다. 자기 행동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고도 공허와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욕망의 충동에 약해지게 된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시공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 주변의 의무와 요구 속에서 스스로를 멈춰 세우고 또렷하게 자신과 만나서 물어봐야 한다. 내가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자신에게 보다 더 친절하고 충실한 나를 만나게 된다. 주변의 속도와 흔들림 속에 그것을 바라보며 담담히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누리려는 용기 있는 나를 만나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 질문을 던지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많은 부분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여행을 떠날 때 아는 만큼 의미 있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신을 아는 만큼 행복하다. 희로애락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누구이며 어떤 감정을 가졌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는 힘이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여 자신감 있고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편이다. 자기 이해는 내적 동기와 자기 존중감에 연결되어 있다.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이해는 필수적이다. 사람은 자기 결정감, 능력의 확장, 대인 관계에 대한 내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즉,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행동할 때 의욕을 느끼고 그 행동의 과정들에서 점점 자신의 능력이 확장되며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족스럽게 이루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여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다. 자기 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다. 자기에게 맞는 도전은 끈기와 인내를 높이고 성취의 수준을 높인다. 자기 이해는 마음의 문을 열고 흔들림 없이 관계를 성장시킨다. 자기 이해는 자기 수용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관찰하는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왜 감정이 오르고 의욕이 나며 참아내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다. 주변의 조건과 환경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관찰하고 적어보자. 나에 대한 관찰의 조각들이 많아지면 나와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인정할 것이 많아진다. 그러면 감사와 행복이 가까워진다. 관찰하기 위해서는 조금 떨어진 자신을 바라보고 때로는 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공감이 곧 치유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방금 밖으로 나왔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는데 한 아이는 깨끗하다. 여기서 어느 쪽 아이가 얼굴을 닦을까? 당연히 새까맣게 그을린 아이가 닦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문지른다. 인간은 관계 그 자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개념화한다.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타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타인을 공감한다는 것은 자신을 인식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다. 타인을 바라보는 데 주력하다가 정작 진짜 자신을 바라보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다. 당연히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남을 잘 공감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은 이해하고 다독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분노, 불안, 그리고 갈등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늘 들어도 위안이 되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이 있다.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체된 감정의 에너지가 출구를 찾지 못한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내달리고 있을 때 유독 자신에게만은 철저히 냉정한 사람이 있다. 역경 앞에서 쉬고 위로하는 것은 자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사치를 부리는 것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과 소통하는 방식은 오직 한 방향뿐인 사람들이다. 이때 길이 막히면 희망을 잃어버린다.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타인에게 공감하듯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 치유는 시작된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기소통은 언제나 치유와 명확한 방향, 그리고 행동을 리드하는 후련함이 함께하는 듯하다. 외부로 향해 있는 공감과 질문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일 때 고통스러운 감정 너머에 있는 자신을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막아서지 않고 귀 기울여 공감할 때 우리는 치유의 과정에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보다 친절하게 들여다보고 위로할 수 있을 때 해답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가두었던 빗장을 풀게 된다. 우리는 자기 공감의 노력이 주는 치유의 단맛을 누릴 필요가 있다.